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책 민간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은 웅동학원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두 자녀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74억 5천여만 원의 투자를 약정했고 해당 펀드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국가나 공익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오늘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 출자를 약속한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조 후보자 가족과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사모펀드 정관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한 결과 개인 투자자 6명 가운데 밝히지 못한 나머지 2명이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씨의 두 아들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따라서 14억 원이 출자되는데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처남 정 씨와 두 아들 등 3명이 출자한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에 출자된 전액과 출자 약정을 맺은 100억 원 전액을 약정한 사람들이 후보자의 가족과 처남 그 두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 후보자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진실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10억 5천만 원에 대해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현 환경대학원장인 홍종호 교수가 자신의 SNS에 학생들이 느낄 자괴감과 박탈감에 괴롭고 미안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생활 24년 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서 이 글을 쓴다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홍 교수는 게시글에서 환경대학원 대학원생들은 100만 원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며 이들에게는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다라며 조 후보자 딸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토요일인 내일 밤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8.7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고가 없다는 뜻이죠. 수신료로 만든다는 의미는 말이죠.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뉴스보스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2부도 함께합니다. 자, 두 분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저희가 또 이벤트를 냈는데 오창석 평론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응을 다룬 뉴스가 첫 번째 뉴스가 될 것이다. 틀렸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지소미아 종료의 이 뜻을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소식. 예. 아니죠. 이 아니라 어딜 똑바로 치세요. 예. 네. 네. 모처럼 맞췄어요. 네, 이 오늘- 코너 시작된 이후로 네. 처음 맞췄어요. 오늘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험이 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제가 지목한 아니었어. 뉴스가 예. 6시 첫 뉴스. 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오창석 평론가 너무 기대도 안 했지만 김수인 평론가도 기대 안 했거든요. 맞췄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시작한 이래 일주일 만에 주말에 다 와서 비로소 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네. 예. 자, 김선미님 첫 뉴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자유한국당 반응 아닐까요?라고 하셨고요. 어준이 떠준이님, 네. 아직도 두 분은 감 못 잡으시네. 무조건 조국 뉴스일 겁니다. 땡조 뉴스. 네, 틀리셨어요. 네. 예. 지소미아 관련한 뉴스가 오늘 6시 뉴스 첫 뉴스였습니다. 자, 퀴즈 그러면 한번 좀 내주시죠.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정답자인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 단어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가 어제 이것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제가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만 여성 혐오를 뜻하는 그 비슷한 다른 단어 네. 그거 보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준비한 소식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을 여론조사 결과, 네, 한국갤럽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매주 내용을- 금요일마다 한국갤럽 조사가 네, 나와요. 예, 조사 말씀을 결과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조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9%. 이고 이제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낮게 집계된 것은 지난 5월 3주차 이후 3개월 만에 네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공방 탓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예상을 했고요. 일주일 내내 그 이슈, 그 논란으로 네. 도배가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평가의 각 세대별 응답률을 좀 보면요. 20대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세대하고 비해서도 좀 특이한데 네. 이제 긍정평가가 42%인데 부정평가는 46%. 네.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는 긍정 63, 부정 31.
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긍정 52, 부정 44 이렇게 네. 긍정이 그래도 높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50대, 60대와 함께 20대가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서 네. 입시라든지 장학금에 관련된 논란, 조 후보자 논란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 개요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3일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 기사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신기해할 정도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인사청문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면서 예.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간 해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런 논의가 있는 줄 몰랐다.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다.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국회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겠죠. 3일 동안 그 인사청문회 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뭐 그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네. 예, 보통은 뭐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았었죠. 그래요. 뭐 그러면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3일 동안 청문회 할 수 있도록 받아준다면.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날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부산대라든지 몇 군데 대학교가 더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서울대 학생들이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정치 선동을 하면 이 집회에서 퇴장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집회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집회 구호라든지 기조라든지 이쪽에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이 없는 정권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구는 그냥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 이 정도로 해서 뭐 원포인트 시위. 그러니까 뭐 정부, 정권에 대한 반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법무부 장관 한 명, 그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BBC가 이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반목을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지소미아 종료가 단순히 현재 상황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일본은 수만 명에서 일각의 주장으로는 2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계 여성을 종군 위안부로 동원을 했는데 이 중 다수가 한국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해서 식민지로 삼은 이후 한국인 남성 수백만 명도 강제징용을 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쭉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그 뿌리 박힌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27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돼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꼽기도 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 그 BBC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봤어요. 한국은 많이 화나 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발표 이후 일본 정치권 반응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6시 20분 김육은 1차장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 NHK나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믿기지 않는다, 놀랍다, 당황스럽다 정도의 짤막한 속보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6시 30분에 총리 관절을 나오는 아베 총리를 향해서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오늘까지도 이제 쏟아지는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 부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 예.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한국 정부가 어리석다. 네, 그렇게 예. 표현을 했고요. 있을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역시 비상식적이고
최악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장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 다음 소식은 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 사건 네.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는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오로지 간접 증거로만 이루어져서 간접 사실만 존재하고 또 물론 이들 자매가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례적이지만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추출된 바 없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네. 변호를 했고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같은 입장이냐라고 물었더니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이제 그 아버지 현 모 씨에 대해서 1심이 또 열린 적이 있었죠. 네네.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재판부가 인정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네. 이번 딸들에 대한 재판 어떻게 또 결과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0782번 쓰시는 분 창원에 있는 창원터널 지나고 있는데 라디오가 잘 나옵니다. 중간에 비상방송 시험 중이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얼마 전 이 후속 조치인가요? 저희가 창원터널이 잘 안 들린다는 점 그 문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용민이 한 거가 됩니까? 그럼 김용민 라이브 짱 이러셔서 저는 뭐 단 한 번도 창원 쪽에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창원터널에서 잘 들으신다니 제가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자 3090번 쓰시는 분 성수동에서 부천으로 퇴근길에 2시간 동안 친구가 돼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미국 출신 모델 겸 가수 샬롯 캠프 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SNS에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당신의 패션은 존중하지만 팬으로서 말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위의 문양은 나치와 같은 의미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뮬이 이건 일본의 우길승천기다라고 답을 했고 네. 이에 네티즌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길승천기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사용했던 상징물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 사용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뮬 역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네. 우길승천기는 메이지 시대 일본군이 처음 사용한 거로 일제강점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치의 정신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역사 논쟁이 벌어졌군요. 네. 네. 김수인 평론가 마지막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지난 5월에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그 울타리 훼손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안보지원사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울타리 중하단 부분을 절단해서 그대로 방치를 했고 외부에서 훼손 지점까지 접근한 흔적이 없었고 또 절단면을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잘린 모양이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혹시 이 예전에 여기가 국군 기무사 아니었습니까? 이 해편에 따라서 일어난 재편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가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두 분 먼저 민의 한 수부터 하겠습니다. 내 사무실 신문 위에 독초 먹은 삶은 소머리가 있다는 것. 네, 근데 북한의 독설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의 서기한 수. 네, 그 지소미아 종료가 단순히 이제 종료가 아니라 동북아 새로운 지편이 될 것 같은데요. 동북아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게 되나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이번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생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웅동학원에 대해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가족 모두가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입학 논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가족투자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한일 정보협정은 영토 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영토 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선이 있던 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남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다가 들통나자 당시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질타를 가하는데 앞서 들은 목소리는 황우여 대표, 이제 들을 목소리는 김울동 의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머지않아서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정우택, 윤상현 의원은 왜 국회와 논의 없이 이명박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질타.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이러한 중대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이 전례 없는 실책에 대해 국민분들에게 소상히 그 경의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야당도 당연히 반대.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이현주 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금은 180도 입장을 바꾼 이현주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이 확정적인 상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맹렬히 비난하는 중.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가슴이 진짜 벌렁벌렁합니다. 이게 어떡하나. 끝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백기를 들고 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중단되기 직전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 논의를 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하자 박 시장은 대통령 검찰 수사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등 현안을 일일이 비판하며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끝내 지소미아는 맺어지고 2019년 8월 22일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년 전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를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이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를 국익훼손이라고 맹비난. 조국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w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you remember, then follow. 네, 좋은 노래였어요. 성시경의 Try to Remember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권영목님, 창원시장은 허성모 시장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들으시는 듯. 네. 정진우님, 창원 터널은 제가 재벌 후 일주일 후부터 이 KBS 1라디오 청취가 되고, 다른 터널, 불보산 터널 등 창원에 있는 터널 모두 다 아직 안 돼요. 김용민 라이브 덕분에 조만간 되겠죠. 빨리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김용민 라이브여서도 아니고요. 뭐 KBS 1라디오여서도 아니고, 그 터널 안에서 라디오 청취는 이거는 안전망입니다. 사실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은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 라디오 말고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긴급 소통 수단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 터널 안에서는 청취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글쎄요, 라디오 수신기로 라디오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터널 안에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도록 각급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은 지소미아죠. 지소미아. 자, 지소미아 정답 맞히신 분들 많이 계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소미안. 네. 비오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틀렸습니다. 미소미아 권영목님. 자, 그리고 미소진인데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K75216741 틀렸습니다. 자, 1157번 쓰시는 분 지아이조. 윤순자님 지소미아.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 딩동댕보다 땡소리가 시원하고 뻥 뚫리는 게 좋습니다. 지소미아 맞히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73921437님 맘마미야. 자, 그리고 박성수님 쥐소미야. 아, 이거 어떡합니까? 영문으로 읽으면 쥐소미야가 맞긴 한데, 예, 그러나 언론이 쓰는 건 지소미야입니다. 2384번 쓰시는 분 지소미야. 근데 일본 말 같기도 하네요. 기분 나빠 라고 하셨고, 3629번 쓰시는 분 지소미야 이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게 지소미야의 약자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뭐 진짜 따로 또 딩동댕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5483번 쓰시는 분. 와, 꾸준히 듣다 보니 역시 오늘 드디어 아침보다 똑똑해진 듯. 정답 지소미야. 유튜브로 보고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아이고, 이분도 그럼 뭐 따로 딩동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보시고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188번 쓰시는 분. 정답은 지소미야 맞죠? 라디오 방송 재밌게 하시네. 차는 너무너무 막히지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네, 고맙습니다. 0456번 쓰시는 분 이게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고, 9326번 쓰시는 분 이제 일본은 대북 정보를 미국한테 의존할 텐데 미일 협상 앞두고 트럼프는 뒤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이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건가요? 예. 돈만 벌면은 좋아하는 분 같아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면으로 내서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은 서부산 쪽으로 가락을 지나 감전까지 6km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북부산 요금소를 지나 덕천까지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는 회덕 분기점과 금호 분기점에서 각각 밀리고요. 다시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와 구서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도 금호 분기점 진출로에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고요. 이후로는 모두 서울 경기권 정체로 총 28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에서 오산, 기흥동탄에서 수원, 또 판교를 지나 달래내에서 한남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일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고는 맞습니다. 예. 단 한 명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최스트라다무스 줄여서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유일의 예. 이 총선 예언가 최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석 전쟁. 지금 현재 각 정당의 의석 수부터 체크해 봤으면 지난주와 좋겠습니다. 동일인데요. 예.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0석, 네.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이 지난주부터 4석이에요. 네. 우리공화당 2석, 네. 민주당 1석, 무소속이 늘었죠. 18석. 네. 신당 추진하는 이제 이 의원 10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열쇠말이 2개예요. 조국 그리고 지소미아. 맞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 얘기부터 한번 네네.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물타기용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와 조국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열쇠말이 2개인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 2개를 지금 엮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국 논쟁이 논란이 하도 뜨거우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차원에서 반전 카드로 그 조국으로 조국을 덮는 것 아니냐. 하나의 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인물이고요. 네. 하나의 조국은 이제 나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 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집권 여당을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집권 해본 정치 세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아무리 정쟁이 뜨겁기로서니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와 나라를 맞바꾸는 지금 이 어떤 그야말로 정쟁 전략을 네. 전술을 정부가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은 야당이고 네.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하니까 뭐 좀 과장되더라도 네. 뭐 그렇게 이런저런 공격 수단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비판하더라도 이게 논리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공격하는 수단들도 칼날이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네. 왜 이 지금 방식이 네. 자유한국당에게 좋지가 않다. 네. 부메랑이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친일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기류에 걸려서 제1야당인데 공세를 못 펴고 수세에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일 정서가 국민들에게 뜨겁고 매우 냉정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우리 국민들이 자 일본 그 길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광복절 경축사를 이제 비롯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가 조국 청문 정국이 되니까 기세가 반전되면서 지금 조국 카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며칠 동안 한 주말을 겪으면서 혹이에요. 이거를 잘 공략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통계로도 나오지만 지지율의 반사이익이 아직은 없는데 민주당이 좀 빠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잘 끌고 가면 좋은데 너무 길게 가도 좋진 않아요. 또 한번 이제 꺾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지소미아랑 엮어버리니까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 정서는 조국 후보에 대한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던 분들은 원래 반대였기 때문에 더 거세게 반대할 뿐이니까 이게 수치로는 잡히지 않는데 지지했던 혹은 호의가 있었던 중도층이나 혹은 여당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이런 기류가 나타나고 또 제 또래 학부모 세대에게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이제 뭔가 쓸어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소미아랑 엮어버리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신 논리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뭔가 더 동원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당장 때리긴 좋죠. 그리고 누가 봐도 조국이 미디어에서 묻히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이 지소미아와 국익과 어떤 조국 후보의 관철을 바꿨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건 무리수가 큽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지소미아 종료 이 이슈로 덮어질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저는 보자면. 항상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유한국당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잘 살아나야 건강해져야 보수가 살아나야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덮이지 않습니다. 덮이지 않는다. 따로 움직입니다. 따로 움직인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거든요. 뭐 굉장히 극한 살인 사건이 터진다고 해서 정책 이슈가 사라지지 않아요. 건보료가 오른 것이 지금 뭔가 센세이셔널한 이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아요. 이 국민들의 이해는 의식주, 생활 전반, 여기서 민생 경제, 또 정치적인 현안, 외교 다 보거든요. 북한 이슈가 터지면 뭐 우리가 일본 이슈 안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방송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무수가 이야기하는 뭐 한 10여 분 동안 지소미아 얘기하다 보면 조국 얘기가 덜 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방송 시간대로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인터넷이야 뭐 2배 더 제한이 찾아보세요. 2배 뉴스를 더 찾아보는데 공을 들이게 될 뿐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이슈가 묻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법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신문과 방송 시절에는 그랬죠. 시국 이슈가 좀 뭔가 좀 전환되길 바라는 어떤 세력이 연예인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이전
정부 한 2015년까지 먹혔을까요? 네. 그 이후에는 이슈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걸 학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805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이 과거 그런 수법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올드한 방식이에요. 예. 그런 방식은 지금은 먹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이 지금 현재의 복잡한 이 뉴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논란, 이건 뭐 다른 트랙에서도 네네. 계속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조국 후보자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족 명의의 펀드를 기부하겠다. 네네. 그렇다면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전환돼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의 논란이 시리즈가 있어요. 네. 처음에 사로맹은 그냥 덮였습니다. 사가 사로 덮였다는데 네. 무슨 사회주의자가 예. 사모펀드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자인 거죠. 이 조국 후보는 네. 시장 경제를 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강조하시잖아요. 모두가 시장 경제주의자였다. 알고 보니.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이제 부도덕한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네. 가족 명의로 10억 5천만 원. 여기에 권유해서 처남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세가 가능하죠. 네. 이거 오늘 털어낸 것 같습니다. 또한 웅동학원 문제는 지금 미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항일 독립운동의 교육 본거지였는데 그것을 이제 조국 후보의 가족이 사서 사실은 적자 운영을 했다. 예. 오늘 나온 뉴스는 이게 이 78만 원이 예산이에요. 네. 이건 정말 끌어안고 있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학원 사업인데 그래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역풍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사학 집안이에요. 그렇죠. 홍신학원인가요? 예, 홍신학원입니다. 이제 무슨 이제 중고등학교를 쭉 보유하고 있는 학원재단인데 네. 여기도 지금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이제 한 뭐 20여억 원이 또 체납 상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역제안한 사안이 있는데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제안을 이해찬 했어요. 대표가 처음 본다. 네. 총리 후보도 이틀인데 네. 아까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음. 사흘이나 이렇게 일을 벌일 거냐. 네. 저는 이거 받으라 그랬습니다. 민주당한테. 사흘 청문회 받아라.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적격 여부를 인사청문회 하루 하시고 조국 후보 덕분에 지금 이 덕지덕지 나와 있는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는 사학비리 청문회 꼭 하시라고. 저도 네. 받을 수 있는 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저 의혹이 좋아요. 많은데 네. 뭐 이틀로 그냥 끝내겠다. 네네. 이거는 왠지 좀 면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학 들고요. 청문회 꼭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청문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모펀드가 알게 모르게 사모펀드를 해 이러시는데 네. 지금 사모펀드라고 규정하진 않지만 최근에 DLS 사태 아십니까? 알죠. 3,600여 명이 투자했다가 은행의 금융상품,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8,2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긴 사안이에요.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모두 다 은행이 직접 굴리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은 자산운용사와 제휴해서 들어가는 상품들이에요. 네. 일종의 사모펀드들이에요. 예. 사모펀드 청문회 꼭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국 후보가 답하지 않은 하나 네. 가장 뜨거운 사안이 바로 이제 입시 제도 관련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 딸의 논란인데 딸의 논란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어떻게 해명을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은 결국은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다 허용되는 거지만 네. 기득권이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무래도 스펙 쌓기가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스펙의 양극화가 우리 입시제도 안에서 벌어졌던 것 아니냐.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사실 말이죠.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후보직 사퇴를 한단 말이죠. 네. 세상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마한다 치면 뭐 지금 낙마를 해야 된다 말아야 네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맹렬하게 문제 삼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교육이 번창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대를 이어서 네. 부가 계승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봤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왜 비판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냥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이게 위법하다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 아니면 있는 제도를 이 남용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여기서 문제점을 꼭꼭 찝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교가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네. 사학비리 문제 하나 하고 지금 이 사립유치원 3법 아직 처리 네. 안 됐잖아요. 예, 패스트트랙에도 예. 못 올라갔잖아요. 이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얘기했죠. 더 질책해달라. 네. 회초리로 때려달라. 그럼 조국 후보가 기득권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때리고 발본색원 하는데 제가 전수조사해달라 그랬어요.
이 유사하게 대학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확인이나 해보자. 그렇습니다. 특혜 입학으로 의심되는 정황 말이죠. 네. 지금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이런 야당을 포함해서 네네. 더불어민주당 등 네. 여당까지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그 특혜 입학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네. 언론사 맞아요. 간부들도 한번 탈탈 털어가지고 네. 이 특혜 입학 이거 발본세고 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네. 참 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네. 뭐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고맙다 이런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빠의 인맥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데 하나는 자백합니다. 예. 제가 방송국 견학을 한번 시켜줬네요. 아들을. 이 정도의 알겠습니다. 스펙 동원. 3일 저 인사청문회 이거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래서 해봤고요. 인사청문회만이 아니라 이 비리 종합청문회를 한번 열자. 네. 여야가 합의해라. 예.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 세상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특혜 입학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후보자 명만 그만두고 끝날 한 개인 문제라면은 찍어 누르기가 아니라 예. 제도 개혁으로 이 물꼬를 좀 이어가 달라. 그래서 네. 저는 지난 정부 초기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로 네. 이 옷 벗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앞으로 혼외자가 있는 분들은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1번 쓰시는 분은 최영익이도 좌파 집단한테 넘어갔구나. 나 저요? 예. 저는 극중이라니까요. 예. 듣는 최영익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대한민국 표준 민주주의자로 제 오른쪽은 다 우파고요. 예. 제 왼쪽은 다 좌파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슈가 두 내일이 개인데. 총선이라면 의석수는 몇 대 몇? 민주당 지금 불리합니다. 떨어집니다. 네. 지난주에 143석 얘기 드렸죠. 네. 139석으로 조국 효과는 아이고.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좀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지난주에 이게 박수만 쳤더라도 80석인데 79석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77석. 아이고. 왜냐하면 왜 떨어져요? 지소미아를 이거를 개인 지금 예. 인사청문회와 지소미아 국익을 이 같은 지금 레벨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소미아는 역사 전쟁이거든요. 네. 일본과의 그것도 외부의 적과의 그래서 예. 이것을 분리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대응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효과가 날 텐데 네. 너무 지금 정쟁과 국익을 갖다 붙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최영익이 예. 최영익이 수고했어요. 네, 극중 최영일이 네. 이름이라도 똑바로 불러.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자, 금요일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짜 뉴스 골라주시는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보도 행태에 대해서 분석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언론 보도를 좀 보면요. 네. 언론들이 방향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측성 보도가 남발하고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왜 조국 후보가 지명됐는지 뭐 이런 기사는 전혀 뭐 실종된 상태고요. 청문회의 필요성이라든지 네. 뭐 조국 후보자가 정말 이렇게 부적합하다면 어떤 대안이 정말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기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적합하다면은 어떤 네. 점에서 부적합한지 그렇죠. 네.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점에서 이것이 하여튼
괴리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짚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 거죠. 청문회도 열려야 되고 조국 후보자의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네. 범법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범법이면 뭐 더 말할 나위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검증 안 된 말들을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언론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네. 기성 언론이 보도한다. 그렇죠. 아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매일경제와 MBN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김세희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제기한 네. 조국 후보자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런 말들이 사실 근거가 없이 그냥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한 말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도했다가 삭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사실상 정말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사실이 그리고,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딸이 속한 조만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팀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만든 소설이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전혀 지도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고요. 그 검증의 강도는 거세면 거셀수록 좋은데 네. 근데 이런 틈을 타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이 국면에서 가짜 뉴스가 막 그렇죠. 요즘에 돌고 그 있다. 카톡방의 분위기를 보면요. 네. 지금이 문재인 정권의 타도의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돌고 아,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까지 네, 있었어요. 그런 예. 메시지까지 돌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지소미아 종로 결정이 나니까 이것을 조국 후보자와 엮어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제 문제가 많죠. 네. 어떤 언론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아일보입니다. 네. 한국당 조국 지키려고 온 국민의 조국 버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첫 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네. 앞에 조국은 사람 이름이고 뒤에 네. 조국은 조상 조자에 나라 국자 써서 네. 조국. 예. 근데 이 문장이 따옴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한 말이겠죠.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그 주장을 그대로 실어준 거죠. 황교안 대표는 아예 그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네네. 조국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네. 이 이슈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부가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말하고 했고요. 있어요. 또 네. 그래서 그 말들이 SNS 상에서도 그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뭐 범죄자로 고발 대상인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온 나라를 황야의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다. 이를 물타기 해보려고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많이 돌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네.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뭔가 조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실은. 근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전혀 없고요. 예. 사실 그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료 시점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그 전에 종료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서 뭔가를 종료하겠다고 한 것이 뭔가 꼼수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오늘도 포털을 보면요. 네. 그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도 수그러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예. 정말 좀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의혹 단계에서나마 이렇게 그 주장을 펼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막연히 그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니라 정설로 그냥 확정해버리는 이런 우들이 이런 SNS, 유튜브, 카카오톡뿐 아니라 기성 언론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으니 국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엔 인권상 수상 이 뉴스가 돌았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상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10일에 결정이 났고 올해 12월에 이제 유엔 12월 10일에 인권의 날을 맞아서 포상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네, 이거는 엄연히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고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같이 공동 수상자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네.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유엔 인권상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돼서 네. 1968년에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에 5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래서 포상하는데 이 회기를 따져보면 2018년에 이미 수상자가 배출됐고요. 네. 다음 수상은 2023년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올해 12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상을 수상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한반도 미래연합이라는 우익정당의 김정선 대표가 상임 의장으로 있는 유엔 세계 재활기구에서 시상하는 거였는데요. 네. 이 단체는 공식적인 국제연합 유엔과는 무관한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딴 단체가 있긴 한데 네. 유엔 이름만 갖다 쓴. 그렇습니다. 네. 유엔하고 무관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뉴스 찐품가품 함께하고 있는데 짧게 이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김문수 전 지사 발언과 네. 관련해서 아주 뭐 최근에 우려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에게는 우리 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네.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총살감이라고 했죠. 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떤 막말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예,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극우단체 이분이, 쪽에서. 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의 어떤 막말을 좀 닮아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런데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예. 전 지사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요. 네.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김문수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라는 글이에요. 뭐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 네. 이미 나라가 종북 주사파에 넘어갔다. 그런데 이 광고를 실어준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신문입니까? 문화일보고요. 예. 네. 광고료를 본인이 냈나요? 정광훈 씨가 냈습니다. 정광훈 씨가 냈다. 네, 여기까지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오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